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된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역대 처음으로 중국에 대놓고 고개 숙이고 중국에 대놓고 쎄쎄. 중국 간첩들이 돌아다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정권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가 누구의 쎄쎄 하면 어떠냐. 뭐 이게 유독 선거 때 이재명 대표 찾아봤더니 처음이 아니고요. 2017년 그때 사드 배치를 앞두고 중국 CCTV와 인터뷰하는 영상이 최근 발굴이 됐는데 야, 이재명 대표가요. 기자한테 공손하게 심지어 너무너무 잘 보이려고 하는 듯한 모습 처음 봤습니다. 한국 기자들한테 한국 언론에는 뭐 아나무인이잖아요. 버릇이 없다고 그러고 안 돼. 그냥 끊어버릴게. 예의가 없어. 자, 한번 보시죠. 那么，如果下一步这个新的政府会对萨德的这个部署，另外再做出 저는 명백하게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철회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当选了总统之后，您会做出撤销萨德部署的安排，是吗？ 그러면 대통령이 선출되신 다음에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17년 3월에 그때도 조기 대선이었습니다. 야, 이게 조기 대선 때만 되면 중국이 한국 정치에 엄청 관심을 보이네요. 조기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입니다. 이 경선 후보한테 찾아와가지고 당신 대통령 되면은 사드 배치할 거냐? 저 때 얼마나 민감했습니까? 우리가 미국 쪽에 설 거냐, 중국 쪽에 설 거냐. 그런데 그걸 안 된다고. 왜? 중국에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요. 왜 중국 CCTV 기자가 하필이면 당시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와가지고 저걸 물어봤을까요? 이재명 당시 후보 이미 저 때부터 중국 쪽과 무슨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저기 원하는 대답을 들으러 온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되신다면 사드를 기지를 설치할 겁니까? 안 할 겁니다. 예, 안 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속받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 보도 이후에 저 CCTV 보도가요. 중국 전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저거 보시죠. CCTV에다가 수올, 한국이 어디 중국 자치주 하나 같지 않습니까? 선거 때 뭘 그렇게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했을까요? 중국의 도움을 기대했던 걸까요? 이거는 이제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최대 흑자국가 수출국가 중국이 지금은 최대 수입국가가 돼버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작년 3월 총선 때 왜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집적거립니까? 왜 우리가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중국 언론들이 연일 이재명은 한국에서 단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이다. 셰셰 중국 매체들이 짜올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재명 스스로가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 이런 말을 썼기 때문이긴 한데 힘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약자가 강자를 찔러보는 거 있잖아요. 커다란 덩치를 가진 사람은 괜히 이제 강자를 건드려서 심기를 왜 불편하게 하느냐 이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굴욕을 지금 당했던 사람, 이게 사실상 굴욕입니다.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야당 대표가 중국에 대해서 저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서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8년 전에도 이재명 대표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 말입니다. 중요한 선거 때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아주 구애적인 태도를 보이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당신한테 유리할 거야. 중국 입장에서 누가 유리한지 중국은 사실 주변국들 선거에 다 개입하고 있거든요. 저기 먼저 중국에다가 오히려 후보가 손을 내미는 꼴입니다. 지금 중국의 정치 개입 때문에 전 세계가 속을 꺼리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형국 아닌가요? 심지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 정치에 중국이 어떻게 개입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뉴욕 타임즈도 보도했습니다. 2019년, 2021년 캐나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는지를 보도한 브리티시 콜롬비아 캐나다 현지 보도와 그리고 뉴욕 타임즈 보도입니다. 애니 치우라고 하는 홍콩계 중국인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중국계만 170만 명에 달합니다. 그 사람이 사실 하원 의원이 돼가지고 안티 차이나 정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홍콩에서 인권 탄압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자, 홍콩 인권 탄압을 고발하는 캐나다 국회의원, 홍콩계. 이 사람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선거에 개입해서 찍어냅니다. 어떤 식으로 했느냐? 각종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불리한 사실들을 드리고요. 은밀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치적 상대방한테 은밀하게 정치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중국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을 했다. 이게 바로 2023년에 보고된 캐나다 보고서의 요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캐나다 정보기관이 트리도 총리한테 시크릿 다큐멘트, 그러니까 비밀 보고서를 냈는데 중국 정부가 정말로 은밀하고 기만적으로 캐나다의 총선에 개입했고 이것 때문에 최소한 11명의 후보 그리고 13명의 선거 관련 스태프들이 여기에 연루돼 있다. 이것을 중국에 의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의 중국의 이해관계가 관철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중국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국이 이걸 드러내놓고 하진 않죠. 그래서 은밀하고 기만적으로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2024년 4월에 캐나다 정부 보안정보국에서 외국 간섭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Foreign Interference Committee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은밀하고 기만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수당 대표였던 에린 오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중국이 개입을 해서 보수당이 최대 9석을 상실을 했고 당 대표도 잃었다. 중국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느냐. 민주국가들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선거 자금을 후원을 하는 거죠.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원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친중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선거 자금을 대고 그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의 대변자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2019년에 연방선거 후보 때 보좌관한테 한 25만 달러가 온타리오주 하원 의원에게 송금되었을 가능성, 중국의 후원을 받는 여러 세력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고 마치 우리나라에서 간첩법이 멀쩡하니 법안 만들어져 가지고 북한이 아닌 다른 외국도 를 이롭게 하는 사람도 간첩으로 볼 수 있도록 전 세계에 다 있는 법인데 유독 우리만 없는 그 간첩법을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다 외국으로 할 수 있는 그 간첩법이 유독 민주당에 의해서 결국 가로막히는 것처럼 캐나다도 저 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이 되기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캐나다만 이랬느냐? 호주도 그랬습니다. 호주는 훨씬 오래됐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걸 보면은 파르먼트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의회에 정식 보고서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대한 외국의 개입.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한계 국회의원을 하나를 포섭을 해가지고 개입을 했습니다. 저 사람을 완전히 중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키운 거죠. 결국 그게 들통이 나서 그 사람 저 사람 정치 자금 받고 이런 게 들통이 나서 2018년에 국회의원에서 사임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런 것들 하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는 상당히 정밀하게, 공식적으로, 자, 호주 의회 보고서도 있죠. 그리고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호주가요, 올해 5월에, 다음 달 선거입니다, 호주도. 5월 3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4월 16일 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겁니다. 아니, 캐나다에서 이미 캐나다
정부기관들이 중국이 선거에 저강도로 개입한 걸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제 5월 3일 날 선거인데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선거 개입이라는 게 아주 탈법적이고 비합법적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간첩법이라는 게 있는 나라들에서나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보십시오. 뭐라고 해놨냐면요. 전략정책연구소 보고서 마지막 결어가 되게 의미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중국의 선거 영향력은 베이징의 야망을 반영하고 민주주의의 힘과 자각성을 시험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과장된 편집정이나 단순히 정보기관의 문제로만 여기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주권은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에 대한 호주인의 인식에 따라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반쪽짜리 진실이든 말입니다. 중국과 같은 외국의 적대 세력이 우리에게 은밀히 먹이고 있는 내용에 따라 선거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어떻게든지 지지고 볶고 해서 하는 건 좋아. 그것도 우리 민주주의 과정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 끼어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매기는 거, 자기들의 특정 어드버타이즈먼트를 우리한테 매기는 거, 은밀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해서는 곤란하다. 이건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이미 상당히 중국이 우리한테 개입을 하고 있고 우리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국의 의식, 중국의 이해관계를 먹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 간첩법이잖아요. 간첩법을 맡고 있는 게 중국의 이해관계에 너무너무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에서 중국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잡혀도 간첩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의 강도가 무척 약합니다. 근데 산업 스파이나 그다음에 군사 시설 막 사진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간첩법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감히 그러한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벌이려고 할까요? 자, 비상계엄하기 바로 이틀 전날 나온 보도입니다. 간첩법 개정 목적 높이더니 야당 언제적 간첩 얘기냐 돌변. 뭐냐면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보요원들 신상이 다 유출돼 가지고 들어왔죠. 그리고 중국인 3명이 유학생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군사시설을 200장, 500장씩 찍어서 불법 촬영한 거 잡혔죠. 그리고 최근에는 여행 온 고등학생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항공모함 있는 부산으로 KTX 끊어놓고, 그리고는 왜 오산 뭐 공군기지 이런 데 가서 고등학생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 한국에 잡혀봐야 금방 추방되고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이런 거에서 걸려도 리스크가 없습니다. 왜? 한국은 간첩법이 외국인한테는 적용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의 간첩법은 북한만 대상으로 하니까. 그래서 간첩법을 개정하자고 했더니 민주당이 또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 산업 스파이도 많고 해가지고 합시다 했다가 결정적 순간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권 출신들 국회의원들이 혹시나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 확대하는 거, 북한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중국 때문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나 중국의 이해관계, 이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추정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간첩법 통과 반대론자 중에 한 명이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간첩법이 지금 언제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군사 기밀은 다 국가 기밀이냐? 이게 정치인이 해야 될 말입니까? 중국인들이 한국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 안방처럼 드론으로 국정원도 찍고 부산에 정박해 있는 미 해군 항공모함 찍고 우리나라 공군 기지에서 우리 전투기 이륙하는 모습들 막 찍어가도 간첩법으로 수사도 못합니다. 언제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이야기하나? 그럼 미국이나 그러니까 호주나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어떤 일들입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호주 그 보고서 보셨죠? 중국의 이해관계가 우리나라에서 배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방식은 중국의 저강도 선거 개입.
이미 중국은요, 자기들 계획이 있습니다. 중국몽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이 세 개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든다. 이게 중국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그 앞장을 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언제적 간첩이냐고요? 지금 간첩은 다릅니다. 베이징의 야망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를 훼손시켜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중국은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 전인데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의사 결정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同意的代表请举手，不同意的请举手。没有，没有，通过。 동거. 이러면 끝입니다. 저게 민주주의입니까? 저 중국 몽은 저러한 식의 사회 체제를, 즉 중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의 그 기반을 허물어뜨려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 같은 형태의 국가가 되는 것을 오히려 바랍니다. 왜?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중국 체제 유지를 위한 거니까요. 그걸 위해서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건 말건 다른 나라가 망하든 말건 상관없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아낌없이 선거 자금도 되고 중국의 우호적인 정치인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겁니다. 민주당 사람들 숨만 나면 민주당 가서 시진핑 만나고 했잖아요. 그게 다 중국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거고 중국의 이해관계에 맞는 건데 그걸 위해서 자신의 아주 작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더 큰 민주주의를 훼손시켜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대명 분위기 속에서 체제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 선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감사합니다.